안녕하세요. 파주초등학교 교사 이정호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시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은 지필평가입니다. 문제가 적혀 있는 종이를 보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난 후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채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종이에 직접 작성한 답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성취 수준에 잘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에듀테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카웃은 온라인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온라인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개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몇 명의 학생들이 맞췄는지, 오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게임 요소가 있어 학생들이 더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더 잘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활용한 평가 수업 사례 등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걸까요? 딱딱하기만 하던 평가 시간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가 도구로 이렇게 생기 있고 활기찬 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나누어 주면서 학생들에게 평가를 보겠다 또는 시험을 보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학습 활동에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도 이렇게 즐겁게 참여한다면 배운 내용을 되새기면서 학습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보이는 전자칠판의 화면처럼 학생들이 문제를 얼마나 맞았고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함께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가에 대해 알아보면서 카웃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평가 도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온라인 공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직접 채점을 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자신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을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평가 문항을 가져와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가 도구 중 대표적으로 띵커벨과 카웃이 있습니다. 띵커벨은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는 도구로 국내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몇 번 문제를 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쟁을 하면서 더 재미있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이 만들었던 문제를 가져와서 활용하거나 내가 만든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로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웃은 해외 플랫폼으로 영어로 되어 있지만 크롬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띵커벨과 마찬가지로 게임 요소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재미있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만든 문제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평가 문제를 코스로 만들어서 평가할 내용을 짜여진 코스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띵커벨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띵커벨은 3분이라는 시간을 설정했다면 3분 동안 학생들이 출제한 문제를 쭉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카웃은 한 문제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문제당 20초라는 시간을 설정했다면 20초가 지난 후에 또는 학생들이 모두 정답을 제출한 후에 교사가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한 문제씩 제한 시간을 두고 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이 카웃의 가장 큰 장점이며 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웃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띵커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띵커벨은 게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재미있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에 참여하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게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학생이 빨리 해결하고 있는지 또는 늦게 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그에 맞게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얼마나 정확하게 풀었는지 또는 빨리 풀었는지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게임의 요소뿐만 아니라 평가의 목적인 성취 기준 도달 여부 확인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피드백 등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지 확인해서 보충이 필요한 내용을 더 설명해 주거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할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해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웃은 띵커벨과 유사하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 문제당 시간을 설정하여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을 제출했는지 확인하면서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평가 결과와 점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순위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문제씩 풀다가 최종적으로 순위 확인을 통해 경쟁형 게임의 형태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카웃처럼 한 문제씩 끊어서 게임을 진행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각 문제를 몇 명의 학생이 맞고 틀렸는지를 확인해서 오답률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드백해주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으며 게임이 끝난 후에는 전체적인 결과를 확인하면서 많이 틀린 학생이 누구인지 어떤 학생이 보충이 필요한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도구 모두 경쟁의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가 아니라 경쟁만을 위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평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에게 이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순위보다 내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과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띵커벨과 카웃 같은 에듀테크 평가 도구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면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도구 중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는 교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급의 상황에 맞게 학생 수준에 맞는 도구가 무엇인지 판단해보고 각 도구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띵커벨은 선택형, 단답형, OX 퀴즈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 출제가 가능했지만 저는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천천히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고자 카웃을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용해본 카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웃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뉩니다. 무료 버전과 가장 비싼 유료 버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료 버전은 40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나 유료 버전을 활용하게 되면 동시에 4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학급에서는 40명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무료 버전의 경우 프리미엄 이미지 라이브러리나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지 못합니다. 사제 선택형 퀴즈나 진실 또는 거짓으로 OX 형태의 문제 유형만 출제가 가능하며 다중 선택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료 버전은 다양한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답형이나 퍼즐 형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문제 출제가 가능하고 다중 선택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 브레인스토밍이나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집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버전은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지만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의 문제풀이 간격, 틀렸던 문제 등을 분석해서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무료 버전의 경우 내가 만든 카웃을 비공개로 할 수 없지만 유료 버전은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기능으로 AI를 활용하여 질문을 생성하거나 PDF를 활용하여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등의 AI 활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카웃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학생들과 즐거운 평가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 직접 활용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유료 버전을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해야 하며 이 부분은 행정실과 협의 후에 결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며 개인이 구매를 해도 되지만 팀 및 학교에서 구매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의 별 모양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료 버전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에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카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카웃을 검색하면 kahoot.com과 kahoot.it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kahoot.com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kahoot.it은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할 때 이 주소로 접속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교사의 입장에서 카웃에서 평가 문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kahoot.com으로 접속하도록 합니다. 카웃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기 힘들 경우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번역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활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된 화면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사인업이었던 부분이 가입하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정의 유형은 전문가, 교사, 학생, 가족과 친구들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교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생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카웃을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가입해서 평가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은 학교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계정을 생성할 때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과 같은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중 필수 사항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선택 사항의 경우 체크를 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과 같은 자세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끝난 후 자동으로 로그인 되지만 이후에 카웃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옆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클레버로 가입을 한 경우 아래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메일로 가입을 한 경우 직접 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나타나는 화면이 결제를 유도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카웃은 1년 단위로 결제하여 각 결제 금액에 맞는 유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AI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본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으로 시작해 보시고 이후에 카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평가를 위해 확장하여 활용하고 싶으실 때 유료로 결제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기본으로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한 후 카웃을 선택합니다. 유료로 결제를 한 상태라면 AI를 활용한 문제 생성기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템플릿이나 빈 캔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문제 유형이 유료로만 제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빈 캔버스를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학생들에게 보이는 화면의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표시된 부분은 유료이기 때문에 무료 테마 중에 선택해서 꾸밉니다. 테마를 선택하고 난 후 질문을 입력합니다. 교사가 출제하고자 하는 문제를 여기에 입력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삽입의 경우 질문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고 문제 자체를 이미지로 삽입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었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문제를 캡처해서 여기에 이미지를 삽입하면 더 쉽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 도형이나 수식을 넣어야 할 때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4개의 선택지를 입력할 수 있는데 선택지를 모두 입력하고 난 후에 정답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질문 추가를 클릭하여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추가로 설명할 이미지가 필요가 없고 질문만 있어도 되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며 보이는 화면과 같이 반드시 정답을 체크해줘야 저장할 수 있고 문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완성한 후에는 오른쪽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바꿉니다. 해당되는 문제의 시간 제한을 얼마로 할지, 포인트를 어떻게 줄지, 답변을 하나만 선택할지, 복수로 선택할지, 이미지는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 보이는 문제는 답변이 하나이겠지만 만약에 복수 답변을 원한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객관식 문항을 만들어 보았다면 지금부터 OX 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추가를 클릭하면 문제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형태는 퀴즈, 진실 또는 거짓의 형태입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형태가 퀴즈 형태이고 이번에는 진실 또는 거짓의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진실 또는 거짓은 OX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질문을 제시하고 그 질문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판단해서 체크하는 형태입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입력하고 질문과 관련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퀴즈 형태와 차이가 있다면 선택지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정답만 체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해 알맞은 설정을 하고 완성합니다. 먼저 만들었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문제에 대한 선택권이
참 또는 거짓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조금은 더 쉬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실 또는 거짓의 문제 형태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넣고 난 후에는 정답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퀴즈, 진실 또는 거짓의 문제 형태 중 평가 문항에 맞게 알맞게 골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만들었던 문제를 보면 이미 만들었던 문제를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형태를 여러 개 만들고 싶다면 질문 추가하기를 클릭하지 않고 문제 복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모양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복사라고 뜨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면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복사 아래의 휴지통 모양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삭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삭제를 클릭하면 선택한 문제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 보이는 화면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편집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질문을 만들었던 편집 화면으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브러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카우 라이브러리에 보면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평가 모음 중에서 연필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만들었던 퀴즈를 편집할 수 있고, 전달을 클릭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기를 클릭했을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언제든지 접속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카우 앱에서는 핀 번호를 활용할 수 있고 웹페이지에서는 링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과제로 내줄 수 있지만 본 연수의 주제는 실시간 피드백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평가 문항을 선택하여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웹페이지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웹페이지는 학생들과 퀴즈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클래식 모드는 개인전, 팀 모드는 팀전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한 학급당 4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모드가 가능하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클래식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설정은 쭉 읽어보면 되지만 질문 및 답 표시 부분을 처음에 활성화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화면에는 문항의 보기에 대한 화면만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가 제시한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질문 및 답이 표시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화면만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래식 모드로 들어가면 핀 번호와 QR코드를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카우 앱에서 핀 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찍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카우 앱을 실행하여 왼쪽과 같이 핀 번호를 입력하거나 오른쪽과 같이 QR코드를 인식하는 형태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카우 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카우.e세에 접속하여 핀 번호를 입력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보이는 화면과 같이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지 볼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사람 모양을 보면 몇 명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 또는 별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후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별명으로 해도 된다고 했다가 평가를 할 당시에 누가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이후에 평가 결과를 다시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떤 학생이 어떤 별명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바꾸지 못했다면 이 화면에서도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및 답 표시를 활성해 주지 않았을 때 왼쪽 그림과 같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등의 색깔과 삼각형, 마름모, 원, 사각형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방법을 활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학생들이 교사의 화면과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번갈아 보는 것을 어려워해서 질문 및 답 표시 부분을 활성화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왼쪽과 같이 교사 화면이 나타나고 학생들은 오른쪽과 같이 교사의 화면과 동일하게 자신의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 문제를 보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사 화면에서 왼쪽의 숫자는 제한 시간 중에 남은 시간을 나타내고 오른쪽 숫자 부분은 답안을 제출한 학생의 수를 나타냅니다. 제한 시간 내에 모든 학생들이 답안을 제출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개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떤 답안을 선택했는지, 몇 명이나 맞췄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의 경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등의 적절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드백이 끝난 이후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떤 학생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했는지 총 점수를 환산하고 이를 비교하여 우승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순위보다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게임 요소에만 빠지지 않도록 하고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도 보고서를 클릭하여 지금까지 했던 게임에 대해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모음자 익히기는 2023년 6월 15일에 21명의 1학년 학생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게임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미완료한 학생이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운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기의 화면에는 어려운 질문이 없지만 정답률이 낮은 문제의 경우 어려운 질문에 나타나게 되며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학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플레이어를 선택하면 플레이어들의 순위와 정답률, 미답변한 문항, 최종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클릭하면 문항에 대한 오답률을 확인해서 우리 학급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어려워하고 어떤 학습이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보고서의 내용은 카웃의 평가 내용을 전달하여 과제로 제시하였을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교사가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된 문항 내에서 다른 교사가 만든 문항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홈 화면에 초등 수학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초등 수학과 관련한 이미 만들어진 공개된 다양한 카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카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중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처음 카웃을 제작한 사람이 만든 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사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학급의 아이들에 맞게 문항을 수정해야 하므로 점 3개 부분을 클릭하여 복사본을 만들어 수정합니다. 바로 연필 모양을 클릭하여 수정하게 되면 수정 권한이 없다고 뜨기 때문에 반드시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카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과별 성취 기준에 잘 도달했는지,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등을 평가 문항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이후 교육 활동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학년) 국어, 수학 교과에서 카웃을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차시마다 카웃을 활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1학년 특성상 한 개의 단원 또는 2개의 단원이 끝나고 난 후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카웃을 사용하였습니다. 국어의 경우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학의 경우 0부터 9까지의 수와 수의 순서, 1보다 큰 수 또는 작은 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미 다루었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카웃이라는 특정 앱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없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용 방법부터 익혔고
국어 시간에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시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고학년은 더 쉽게 카웃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학년의 경우 먼저 익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는 또래 교수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면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1단원은 9가지의 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1부터 9까지의 수를 읽고, 쓰고, 숫자를 세는 활동, 몇 번째인지 확인하는 활동, 수의 순서나 1보다 큰 수 또는 1보다 작은 수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를 활용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카웃에서 평가할 내용을 공부합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활동 이외에도 선생님들마다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9가지의 수를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숫자를 세면서 읽거나 써보고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관련 내용을 학습합니다. 0부터 9까지의 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학습한 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웃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에게 카웃 앱을 실행하여 핀번호나 QR코드를 활용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QR코드를 활용해서 입장하였는데 카메라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핀번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각 학교마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노트북이나 크롬북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있는 학교는 태블릿 PC가 있어서 카웃 앱을 사용하였지만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카웃.it에 접속하여 핀번호를 입력하면 웹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스마트 기기 환경에 맞게 준비해서 카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실에 전체 학생들이 접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수업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름 설정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했던 탓에 별명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작성해서 입장하여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에게 각자 이름으로 접속하도록 하여 선생님이 이후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때 더 확인하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문 및 답 표시를 활성화해서 교사가 보여주는 화면과 학생의 스마트 기기 화면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화면과 자신의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보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 기기 화면만 보면서 평가에 참여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퀴즈를 시작하기 전 설정에 들어가서 질문 및 답 표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이 직접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제한 시간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만약에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까지 또는 제한 시간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학생이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학생이 몇 번의 선택지를 선택했는지, 몇 명의 학생이 틀렸는지 등을 확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피드백을 해줍니다. 카웃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한 문제씩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짚어주고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문제별 피드백이 끝나고 난 후 오른쪽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문제를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왼쪽의 점수 게시판은 한 문제가 끝났을 때의 결과 화면입니다.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오른쪽 화면은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의 결과 화면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학생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 학생들은 매우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필평가처럼 교사가 직접 한 문제씩 채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다 풀고 난 이후에 개별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아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떠올리면서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평가가 끝난 이후에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따로 파악해서 이후 교육 활동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1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이며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평가 도구의 장점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